코카콜라 실적 발표 다들 보셨나요? 보통 헤드라인에 나오는 숫자들만 보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진짜 알짜배기 정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식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과 벌이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질의응답 시간.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는 여기에 다 있거든요. 자, 그럼 월스트리트는 도대체 뭘 가장 궁금해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브랜드를 두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질의응답이 아니에요. 뭐랄까, 분석가들이 회사의 약점을 찾으려고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신문 현장 같다거나 할까요? 그들의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코카콜라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바로 이 시간 아무런 필터 없이 오가는 질문과 답변 속에 회사가 진짜 뭘 고민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 힌트가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분석가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소비자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은 과연 콜라를 계속 마실까? 아니면 지갑부터 닫을까? 당연히 분석가들도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소비자들이 뭐랄까 완전히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왼쪽 선진 시장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사는데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가성비 좋은 미니캔 같은 거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 전략도 양쪽을 다 잡는 투트랙인 셈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 신흥시장은 얘기가 또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마케팅에 돈을 더 쏟아붓고 그 나라에 딱 맞는 가격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같은 회사 전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죠?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이렇게 다르다면 그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은 또 어떨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경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와요. 이제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가 펩시 하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CEO가 아주 중요한 진단을 내놓습니다. 경쟁의 무게중심이 글로벌에서 로컬, 그러니까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냥 값싼 콜라가 아니라 그 지각 사람들 입맛이랑 문화를 제대로 저격하는 아주 힙한 현지 브랜드들이 진짜 무서운 경쟁 상대가 됐다는 거죠. 코카콜라 같은 거대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도전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방에서 도전이 들어오는 와중에도 코카콜라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 제로죠.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10% 중반대의 성장률. 와, 정말 엄청나죠? 이게 지금 코카콜라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동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코크 제로가 이렇게 잘 나가면 그럼 원조격인 다이어트 코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분석가들도 당연히 바로 그 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아주 놀라운 답변이 나옵니다. 다이어트 코크가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잘 되면 다른 하나는 죽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코크 제로랑 다이어트 코크가 서로 다른 매력으로 각자 새로운 팬들을 끌어모으면서 저칼로리 콜라라는 시장 전체의 파이를 함께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자, 지금까지는 시장 상황이랑 경쟁 구도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제는 시선을 회사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코카콜라가 지난 10년 동안 아주 끈질기게 추진해온 거대한 프로젝트, 바로 리프랜차이징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 성과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리프랜차이징,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코카콜라가 음료를 병에 담고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그 공장들 있잖아요. 보틀링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직접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 파트너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는 브랜드 관리나 신제품 개발처럼 진짜 잘하는 핵심적인 일에만 집중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전략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와, 무려 10년에 걸친 대장정이었어요. 2015년에 시작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보틀링 파트너들을 싹 다 재정비했고요. 마침내 최근에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면서 이 거대한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강력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26.5%에서 30% 중반까지 그냥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던 무거운 갑옷은 파트너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더 날렵하고 돈 잘 버는 혁신가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셈이죠. 자, 이렇게 몸집도 가볍게 만들고 수익성도 높였어요. 그럼 이제 미래를 봐야겠죠? 분석가들의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 다들 건강 챙기는데 코카콜라는 이 건강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여기서 요즘 정말 핫한 주제가 나오죠. 바로 GLP-1, 그러니까 살 빠지는 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약을 쓰는 사람들은 음료수 마시는 습관도 바뀔 텐데 어떻게 될까요? CEO의 답변을 들어보면요, 마치 저울 같아요.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소비는 줄어들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다이어트 음료나 커피, 그리고 특히 단백질 음료 소비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위기인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셈이죠. 그리고 코카콜라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보세요. 무려 3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사의 단백질 음료 브랜드인 페어라이프의 생산 능력을 이만큼이나 늘리기 위해서 아예 거대한 공장을 새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먹거리가 될 시장에 정말 과감하게 베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회사를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한 분석가의 질문에 CEO는 코카콜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핵심 철학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적이 안 좋을 때 위기감을 느끼고 바꾸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겁니다. 와, 바로 이 건강한 불만족, 이게 바로 코카콜라를 뛰게 하는 심장이라는 거죠. 놀라운 건 이 철학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90년 전 코카콜라의 전설적인 CEO였던 로버트 우드로프가 남긴 말이죠. 미래는 만족하지 않는 자들의 것이다. 바로 이 한 문장이 거의 1세기 동안 코카콜라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진짜 동력이었던 셈입니다. 자, 오늘 길었던 질의응답 시간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전 세계 소비자는 완전히 둘로 나뉘고 있다. 둘째, 코크 제로의 성공 속에서도 다이어트 코크는 죽지 않고 함께 성장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다. 셋째, 10년에 걸친 체질 개선, 즉 리프랜차이징이 거의 끝나가면서 회사는 더 강하고 수익성 높은 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지금 잘하고 있을 때조차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DNA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코카콜라의 전략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끊임없는 적응이죠.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공룡이 과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미래 소비자의 속도를 정말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